안녕하세요. 정동섭의 민법 민사특별법 마스터북 해설 강의인데요. 자, 5회 5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반사의 질서하고 불공정 법률행위 요 중간 103조하고 104조 요 두 개를 비교할 필요가 좀 있는데요. 우리 지금 교과서 우리 마스터북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 부분요. 요 책에 13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페이지 보면 반사의 질서와 불공정 법률행위 두 개를 구별하는데요. 요 부분은 크게 눈여겨보지 마시고요. 한번 읽고 가는 가볍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반사의 질서는 우리가 103조를 의미하거든요. 103조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반사의 질서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104조를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104조하고. 그래서 요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하고 불공정 법률행위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어차피 내놓고 보면 요게 예를 들면 103조에 해당되는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는 거고요. 요 부분 외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104조를 해당하는 겁니다. 103조의 하나의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104조의 요건을 나중에 가면 충족해야 돼요. 그 요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폭리자의 공박정솔 무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를 알고 이용할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피해자의 공박정솔 무경험을 폭리자가 알고 이용,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만약에 이 세 가지 요건을 우리가 못 갖췄다, 그러면 당연히 이 104조는 해당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104조가 안 된다 하더라도 몇 조에는 103조에는 적용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건데요. 자, 그러면 104조의 적용 범위, 불공정 법률에는 103조에 예시 규정이다 그랬어요. 예시 규정이다 그러면 104조의 요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몇 조로 103조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103조와 104조의 공통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공통점은 알고 계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자, 절대적 무효라고 해서요,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자, 첫 번째는 무효행위 추인이란 제도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추인은 뭐예요? 무효인 행위를 나중에 유효로 해서 이렇게 새로운 법률행위로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새로운 법률행위,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안 된다? 새로운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이런 의미고요. 자,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서은이 요 3자에게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뒤집어 놓고 보면 요 서은이 요 3자는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예, 보호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은이 3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 대리가 적용되냐고 물어보거든요. 예, 표현 대리도 적용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표현 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외관 작출 책임인데 만약에 표현 대리 자체가 무효가 돼버렸다면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효과가 없어요. 무효니까. 그래서 이 강행법규를 위반하거나 103조, 104조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표현 대리라는 게 아예 발생되지 않습니다. 표현 대리에 의해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이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이점은 어떤 거냐 그랬더니 자, 이런 것들이에요. 103조는 이미 이행된 것, 이미 이행됐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 원인 급여가 된 거거든요. 그럼 불법 원인 급여가 됐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다. 이거 불법 원인 급여 이렇게 나오죠. 근데 104조는 자, 피해자가 있고 그다음에 폭리자가 있어요. 그러면 피해자는 불법의 원인이 없어요. 불법의 원인이 없고 폭리자는 불법의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는 당연히 반환 청구가 가능하지만 폭리자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이 돼서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3조는 쌍방이 모두 반환 청구가 안 되지만 104조는 피해자, 폭리자 차이점이 있다는 걸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밑에 우리가 맞서라고 해서 요거 이제 103조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넘어가기 전에 법률행위 동기를 동그라미 치면 돼. 요거 모르겠다 그러면 계약입니다. 요 계약의 동기, 계약을 하게 된 연유, 계약의 동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선풍기에 위반이 됐다. 선풍기에 위반되면 반사의 질서로서 무효가 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잖아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자, 이 집을 임대차 합니다. 그럼 임대차 하려고 하는데 임대차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게 도박 장소란 말이에요. 그럼 도박 장소를 개장할 목적으로 임대차 한다. 도박 개장 목적으로 임대차 하려고 한다. 그럼 그 임대차 계약은 유효냐라는 게 문제인데요. 동기가 불법이더라도 상대방이 도박 장소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얘는 무효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자, 1번과 2번을 묶으신 다음에 2번에 상대방에게 그 동기가 표시됐거나 알려졌다라고 돼 있죠. 표시되거나 알려졌다. 근데 그 동기가 사회 질서에 반한다면 당연히 뭐예요? 반사회 질서로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동기의 불법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진 않는다. 그 계약은 유효이지만 동기가 불법이더라도 근데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또는 상대방에 의해서 알려졌다면 당연히 그건 뭐가 되겠어요? 무효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포인트네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요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 다음에 4번의 법률 성립 과정에 강박이란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요 강박이란 글자가 나오면 강박은 폭행협박입니다. 그래서 강박이 글자가 나오면 요건 103조 위반입니까? 그러면 103조 위반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비진이냐고 물어볼 거예요. 나중에 요 비진입니까? 그랬더니 비진이도 아니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강박도 아니고 비진이도 아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요게 사회질서 위반이다. 요게 지금 103조 위반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별 5개예요. 요건 항상 해년마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요걸 생각하면 돼요. 일단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좀 조심해야 될 게 강행법규하고 103조의 문제이긴 한데요. 지금 요렇게 해볼게요. 요걸 예를 들면 지금 요 부분이 104조예요. 이게 강행법규라고 할까요? 이게 강행법규 위반이 됐어요. 그럼 강행법규 위반되면 요 행위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요게 요 부분이 요게 103조예요. 그럼 103조도 역시 뭐가 돼요? 무효가 되거든요. 근데 조심할 거는 강행법규 무효는 반환 청구가 돼요. 이건 반환이 되고 103조 무효는 반환이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강행법규에 해당이 되면서 103조도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강행법규는 무효가 된다. 반환 청구가 안 되죠. 불법원인 급여 때문에. 근데 강행법규도 무효이지만 반환 청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03조에 해당이 되느냐, 해당이 되지 않느냐, 요걸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회 규범들을 법에다가 규정한다는 건 상당히 무리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 일반적, 추상적 규정을 둔 게 103조예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이 되면 무효입니다.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은 103조에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고 요거 강행법규에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다. 또 하나 강행법규에 있다 하더라도 103조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강행복귀에 해당이 안 되면서 103조에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험장에 가면 강행복귀에 해당되면 모두 103조에 해당이 된다. X. 103조에 해당이 되면 모두 강행규정에 위반이 된다. X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자, 여기 보면 103조 해당이 되냐 안 되냐라는 것은 법률행위시, 즉 계약시가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계약시가 기준이 돼요. 계약시가. 그러면 여기 보면 계약 후에 범죄로 취득한 것을 알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계약할 당시는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범죄로 취득한 사실을 몰랐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나중에 범죄로 취득한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행 청구가 가능하다. 왜? 계약시는 이게 103조 위반된지를 모르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얘는 103조 위반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판례는 103조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고 103조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이점은 반환 청구가 되냐 반환 청구가 안 되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반환 청구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있죠. 이 두 개를 구별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시면 될 건데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 두 개를 비교하셔야 돼요. 꼭 여러 번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라고. 첫 번째, 보험금을 표시하려고 그래요. 보험금. 보험금이란 건 장래 불확실성인데 내가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미리 보험에 가입해 놓고 일부러 사고를 낸단 말이에요. 요건 103조 위반이다. 손가락질, 받을지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 조건으로 뭔가 대가를 지불한다. 돈을. 누구나가 범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범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해서 돈을 지불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것도 103조 위반이고 아까 동기불법은 103조 위반이 아니지만 표시되거나 또는 뭔가 알려졌다. 알려진 뭔가 동기불법은 103조 위반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평생 경업입니다. 경업인데 이게 경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문방구점을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권리금을 주고. 근데 그 옆에다가 문방구를 그 기존 소유자가, 기존 사업자가 또 문방구를 또 내버려요. 그럼 옆에다가 그러면 아무래도 손님들이 그쪽으로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 지역 안에서는 같은 업종을 5년간 상법상 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는데 뭐 평생 동안 그 세트 안에서는 문방구를 하지 마라. 평생간.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이건 평생 하지 마라. 그러면 틀린 거고요. 그다음 사찰의 필수 불가결한 임야를 증여한다든지 뭐 윤락행위. 그렇죠? 아니면 우월적인 경제적이라고 해요. 고리사채. 요거 이자. 이런 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도박 채권을 빌려준다. 이건 당연히 뭡니까? 충당한다. 다 무효가 되죠. 103조 위반. 근데 요건 좀 조심하세요. 요건 수권 행위로 선의자와 거래 행위를 하는 거 요건 유예예요. 일종의 뭐냐면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부동산 처분이라 그래. 처분에 대리권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요건 유효가 돼요. 이건요. 그래서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은 유효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적극가담 무조건 무효입니다. 진술 대가 즉 우리가 법정에 나가거나 진술해 준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한다면 유효가 될 수 있지만 일정 액수를 초과한다면 당연히 103조 위반이 됩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무효죠. 여러분들 그 예를 들면 민사사건 있잖아요. 민사사건. 요 민사 사건의 성공보수. 요 성공보수는 유효가 돼요.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유효인데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무효입니다. 국가의 형벌권을 변호사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이런 개념이고 또 변호사 아닌 자가 뭔가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일정 액수를 뭔가를 받기로 했다. 무효. 공무원에게 부정청탁, 허위 진술이란 말 보이죠? 허위 진술을 하면 내가 돈을 뭔가 주겠다. 이것도 무효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또 뭐가 있나요? 우리가 그 진정서를 제출해 가지고 그 사람을 궁지에 몰아놓고 돈을 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진정서 나오면 이런 것도 뭡니까? 무효가 될 수 있다. 진정서 이런 건데요. 만약에 거꾸로 이제 요게 나올 수도 있죠. 여기가 103조 위반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첩계약을 단절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거. 첩계약은 당연히 무효지만 양육비 지급하는 거나 세금 회피, 양도소득세는 누구나 하고 싶거든요. 손가락질 받을 짓은 아니다. 주지 임명행위, 강박, 또 부정행위 용서대가란 말 보이잖아요. 부정행위 용서대가로 남편의 부동산을 와이프 명의로 돌린 다음에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그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부정행위가 이게 바람핀 거거든요, 신랑이. 그 다음에 해외 파견 경비는 뭐냐면 만약에 회사에서 똘똘한 애를 해외에다 교육시켜주고 유학까지 그리고 일정 기간 돌아오면 5년간 근무하기로 약속을 했다. 만약에 위반을 하고 다른 회사로 가게 되면 모든 들어간 경비를 부담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이런 건 전부 다 유효입니다. 그 다음에 불가항력의 손해를 일방 당사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 나중에 가면 유연부담 같은 거 내용이고요. 투기 목적은 여러분들 아파트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돈이 있으면 내가 분양권을 뭐 2매, 3매, 4매를 내가 샀다. 그래서 투기 목적으로 분양권을 매수했다 하더라도 103조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게 판례였고요. 그럼 중간 생략 등기는 일종의 나중에 가면 단속 규정이잖아요. 단속 규정이라 유효가 됩니다. 명의신탁은 무효이긴 해요. 이건 무효인데 강행법규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이지 103조 위반은 아니라는 거지. 이건 아니다.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이지만 그다음 비자금 조성, 그다음 중개업자 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 전부 다 유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3조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 것을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데 요걸 판례가 길잖아요. 우리 기본 교과서에 보더라도. 요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포인트만 잡아가지고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응용을 할 때 요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보이니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마스터북을 들고 다니면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뭡니까 반복해서 보다 보면 쉽게 문제가 보일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103조는 뭐라고 했냐면 당연히 절대적 무효예요. 그래서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럼 선의 3자가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불법 원인 급여라는 게 적용되잖아요. 이거 불법. 그 다음에 원인 급여가 돼서 요건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악의 소유자가 소유권 시대가 안 돼. 이게 뭐냐면 갑과 을이 첩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집이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친구가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야. 이 집을 반환 청구할 수 없으니까 반사적으로 을려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반환 청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추인 안 되는 거고요. 무효행위 전환도 안 됩니다. 103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요거 별표시 첩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의 증여를 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 이 사람이 지금 소유자거든요. 첩이 소유자가 되고 이걸 전득한 자가 있어. 병이란 사람. 그럼 이 사람도 이걸 알고 매수했다 하더라도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넘어가 볼까요? 자, 뒤로 넘어가면 마스터하고 나왔죠. 자, 요것은 뭐냐면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을 아까 문구로 갖다 놨잖아요. 여기 마스터북에다 문구로 갖다 놓은 것을 요걸 뭐예요? 이제 포인트를 찾으려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소송대로 사실대로 정해해 줄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당연히 위헌인데요. 통상에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진술,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하는 건 괜찮은데 일정 액수를 초과했다라면 이건 103조 위반에 무효가 된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요 보험이란 말 나오죠. 보험금. 그럼 103조 해당이 돼서 무효가 돼요. 보험금. 그 다음에 도박채무 변제라고 되어 있잖아. 당연히 무효인데 요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 요거 별표시에요.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은 무효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결국은 뭐냐면 유효다. 그래서 아까 부동산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건 당연히 무효지만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처분의 대리권을 준 것은 유효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여기 동기입니다. 동기는 뭐라고 했어요? 무효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4번과 5번 묶은 다음에 표시되거나 알려졌다. 그럼 반사의 질서로서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그래서 동기의 불법은 원칙은 유효지만 표시가 되거나 알려졌다면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박이란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사일일세 위반의 무효가 될 순 없어요.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 강박. 그럼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동그라미 투기 목적 나오잖아. 양도소득세 투기 목적 그러면 사일일세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가 세금을 적게 내거나 투기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명의신탁이란 말 보이잖아요. 명의신탁은 당연히 요건 강행법규에 해당이 돼서 무효가 돼요. 그러나 요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아니란 말 103조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요 부분은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프린트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요거 우리가 지금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동영상으로 보셔도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가 103조하고 반사의 질서 비교하는 거하고 103조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가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